반갑습니다. 뉴파인에서 화학을 책임지는 김훈희입니다. 지금부터 왜 병점고 통합과학은 특별해야 되는지, 정말로 통합과학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원과목, 투과목 중에서 통합과학과 연관된 내용을 가져와서 공부를 해야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2020학년도와 2022학년도 시험지를 비교해 봄으로써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겨울방학 병점고 통합과학은 왜 특별해야 하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각종 영재학교와 과학고, 하나고, 민사고, 외대부고의 화학을 책임질 만큼 화학 실력이 대단히 검증되어 있는 강사고요. 최근에는 대치세움학원 고등부 특목센터에서 세종과학고 친구들, 한성과학고 친구들, 대구과학고 친구들, 그리고 하나고 친구들을 대상으로 화학을 강의했었고, 현재는 뉴파인 고등관 과학을 총괄을 하면서 화학을 대표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네이버에서 김훈희 화학을 치시거나 구글에서 김훈희 화학을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저희 웹사이트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수강 후기에 들어가시면 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보실 수 있고요. 국립중앙도서관에 IBSN을 4권이나 가지고 있는 검증된 강사이기도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2022학년도와 2020학년도 통합과학 시험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석할 시험지는 1학기 기말고사입니다.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 내용이 너무 쉽기 때문에 대부분의 친구들이 점수를 잘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고, 대신 1학기 기말고사에 있는 역학, 물리에 있는 역학 파트에서 변별력을 보통 주기 때문에 1학기 기말고사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에는 객관식 문항이 28문항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 압박에 시달리게 되고요. 2020학년도에는 객관식이 22문항밖에 없지만 논서 수령이 3문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시간 압박에 시달리게 되는데, 나중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이 28문항이 훨씬 더 어려운 시험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원과목에 있는 내용들이 우두두두 내려온 시험지가 2022학년도 시험지였기 때문입니다. 2022, 2020 모두 다 원과목 물리학 1, 물리학 1, O2 지구과학 1, 그리고 물리학 1 이렇게 원과목에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통합과학에 맞게 변형을 해서 문제를 출제한 게 눈에 띄게 보이고요. 통합과학만 해가지고는 1등급 받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게 두 시험지의 특징이 되겠네요. 2020학년도 시험지부터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 초록색은 교과서 잘 읽고 선생님 수업 잘 듣고 시중 문제지 잘 풀면 맞출 수 있는 기본적인 문제고요.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고요. 이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학평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자료를 거의 유사하게 변형해서 출제를 했던 문제들이고, 문제는 이 빨간색들인데요. 이 빨간색들은 물리 1에 있는 학평 모의고사 혹은 하이탑에 있는 문제들을 변형을 해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강사들은 이 문제를 통합과학으로 치부할 수 있겠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통합과학에서는 볼 수 없는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느끼는 이 빨간색은 그냥 물리 1 문제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 빨간색 문제가 16%가 나왔고요. 이 시험지는 100점을 맞아야 1등급인 시험지이기 때문에 물리 1 같은 경우를 전부 다 맞춰내야만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통합과학 학평 같은 경우에 25%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은 59%였습니다. 파란색, 초록색은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고, 이 빨간색을 어떻게 맞추냐의 싸움이에요. 1, 2등급 싸움은. 1등급은 전부 다 맞춰야 되는 문제들이고, 여기에서 빨간색, 이 2등급 문제들이거나 이 3등급 문제들을 이렇게 보시면 물리 1 문제에서 변형을 해서 가지고 온 문제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문제만 볼게요. 그 전에 이 물리 1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한 번도 보지 않으면 되게 생소한 시험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문제가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도 물리 1에 있는 자료를 처음 보는 학생들에게는 어려운 문제예요. 하지만 물리 1에 있는 자료를 분석을 한번 해본 친구들에게는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는 거죠. 물리 1을 한번 해봤냐? 정확히는 물리 1에 있는 문제를 풀어봤냐, 안 풀어봤냐가 이 시험에서 크게 1등급을 좌우하는 당락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문제만 볼게요.
선원 수령 3번에 있는 킬러 문제였습니다. 무려 8점짜리 문제고요. 이거 해석 못하면 8점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고등학교 3학년 물리 1에 있는 19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9번과 20번 문제는 킬러 문제예요. 훈련이 된 고3도 풀기 까다로운 문제가 거의 유사하게 변형이 되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시험지에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해석을 해가는 게 수업 시간에 한번 풀어보고 풀이를 해보고 가는 게 실제 시험에서 어마어마한 도움이 돼요.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 물리원 4번 문제를 변형을 했는데 여기 거의 유사한 그래프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 4번 문제는 고3들이 풀기에는 어렵지 않은 문제이지만 이 자료를 한 번도 접하지 않은 친구가 이 자료를 해석을 할 때에는 물론 풀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한 자료를 연습을 해보고 들어가는 게 시간을 많이 줄여줄 수 있고 그 시간을 킬러 문제에 투자할 수 있어서 1등급을 가져가는 핵심 키포인트가 되겠네요.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2번 문제, 시험 문제에서 앞쪽에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3학년 물리 1에 있는 문제를 변형을 해서 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초반에 진입해 있어서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더 높았겠습니다. 평균 점수는 76점이었고요. 표준 편차가 14.8로 적당히 벌어져 있는 시험지였습니다. 1등급은 전부 다 맞아야 되는 시험지였고요. 2등급 컷은 한 문제 혹은 한 문제 반을 틀리면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시험지였고 이런 시험지의 특징은 원을 제대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점수대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3등급 컷이 82.7점으로 2등급 컷과 차이가 좀 심하게 벌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22학년도 시험지를 분석을 해 볼게요. 이 초록색은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고, 이 파란색도 이제 조금만 훈련하면 맞출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 빨간색들입니다. 지학 원에서도 문제를 가져오기 시작을 했고, 물리 원 자료도 2020학년도보다는 더 많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2021학년도를 왜 건너뛰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2021학년도 시험지는 코로나로 인해 매우 쉬웠기 때문에 분석할 가치가 없었습니다. 물리원 지하공 문제가 35%나 나왔습니다. 아까 2020학년도와 비교하면 더블업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 빨간색을 잘 풀어내지 않으면 2등급까지 어림도 없겠죠. 파란색 문제와 이 초록색 문제는 당연히 맞춰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빨간색에 지금부터 집중을 좀 해야 되겠네요. 자, 17번 문제가 킬러 문제였습니다. 수능 특강 물리 1에서 변형을 한 문제였고요. 극상의 난이도를 자랑을 하는데 훈련을 좀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2등급, 3등급 결정 문제가 물리 1, 물리 1, 물리 1, 물리 1, 지구과학 1 이런 식으로 거의 다 원에 있는 자료를 통합과학에 맞게 변형을 해서 낸 문제들이 전부 다 등급 결정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2022학년도에는 원 문제가 상당히 많이 증가해서 평균도 68점이고요. 표준 편차가 심하게 많이 벌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문제 틀려도 1등급이고요. 두 문제, 세 문제까지 틀려도 사실 2등급이 나올 수 있고 3등급 컷은 상당히 많이 내려가 있는 게 보이죠. 학생들이 이 시험지를 정말 많이 어려워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킬러 문제였는데 수능 특강에 있는 물리 원 문제를 살짝 변형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시간 변화를 좀 없애서 통합과학에 맞게 바꾼 문제들입니다.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물리1에 고등학교 2학년 물리1에 있는 문제를 변형을 해서 출제를 했고요. 많이 유사하네요.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3학년 물리1에 있는 모평 문제를 변형을 해서 냈습니다. 이 친구도 공부를 꽤 잘하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틀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안타까운 케이스죠. 이 페이지가 중요합니다. 2020학년도와 2022학년도를 비교하시면 원과목에서 자료를 가져오는 비율이 더블업 이상으로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등급 컷이 확 내려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했던 시험지가 2022학년도 시험지가 되겠습니다. 총 문항수가 28문제로 다소 많고 2020학년도에도 서술형 3문제를 감안을 하면 총 문제수가 꽤 많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이도 자체가 2022학년도가 훨씬 높았기 때문에 시간 압박에 많이 시달린 것도 2022학년도가 되겠네요. 1학기 때에는 물리 1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변별력을 준다면 2학기 때에는 화학 1에 있는 산염기를 가지고 와서 변별력을 주는 게 병정고 시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병점고 통합과학은 여기까지 공부해야 됩니다. 초록색 통합과학 자체를 공부하는 건 너무 당연하게 한 개도 틀리면 안 되고요. 학평 모의고사도 따로 준비를 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통합과학과 연관된 물화생지 원투에 있는 내용의 자료까지도 한번 학습을 해줘야 기쁘게 1등급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빨간색 공부가 전혀 안 되어 있으면 굉장히 시험 칠 때 괴로울 거예요. 그럼 왜 유파인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유파인 수준별 등급 진입 학습 프로그램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점고 통합과학은 특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화생지 원투에 있는 내용 중에서 통합과학으로 내려오는 자료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물리원 화학원이 선행되어 있는 친구는 통합과학 S반으로 편성을 할 거고요. 한 번도 선행을 해보지 않은 친구들은 A반으로 편성할 겁니다. 이유는 S반에서는 물화생지 원투에 대한 주제별 개념 심화를 바로 들어갈 거고요. A반 같은 경우에는 물화생지 원투에 대한 내용을 처음으로 학습을 디테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반은 레벨별로 분리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물화생지 원투에 있는 내용을 주제별로 들어간다는 점은 이 두 반이 똑같은 공통점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병점고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인 거죠. 겨울학기에는 디테일하게 개념 수업 위주로 돌아간다면 봄학기에는 실전으로 들어가서 물화생지 원투 심화 문풀반이 S반이고 물화생지 원투 주제별 기본 문풀반이 A반이 되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 모든 과정에는 통합과학 내용이 들어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지금 1, 2등급을 목표로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물화생지 원투에 있는 내용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S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1등급을 노리기 위해서 1등급 킬러 문제 같은 경우에도 매주 한 문제 이상씩 꼭 연습을 시킬 것입니다. 개념 구조화를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 정리된 칠판은 기본이고요. 우리 뉴파이는 모든 선생님들은 이 칠판 필기의 달인들이십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렇게 스스로 자기 손으로 개념을 정리를 해서 확실한 자기 논리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서술형으로 첨삭을 해서 이 학생이 어디에서 오개념이 생겼는지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개인마다 다 적절하게 줄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첨삭을 디테일하게 해야만 우리 아이들이 아는 걸 공부하느라 낭비하는 시간을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항상 1등급이기 때문이죠. 이번 겨울방학부터 뉴파인 과학과 함께 하시면 내년 1학기 1등급 기쁜 얼굴로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